네. 안녕하세요. 글로리입니다. 네. 어제 빼빼로 데이였는데, 빼빼로는 다들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남초 회사는 아닌데, 부서 자체가 좀 남초 회사인데,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빼빼로를 조금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 지난달 한 중순부터, 지난달 한 말? 저번 주까지 계속 막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막 운동하다 다치고 이래가지고, 유튜브 업로드도 못하고, 거의 일하고 운동만 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추운데 감기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테슬라 그 다음에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뭐 HSBC 쪽에서 테슬라 이제 뭐 매도 리포트도 나왔고 3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도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암울하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맥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좀 어떨지 숫자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좀 짚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2달 전에 테슬라 vs 글로벌 오토메이커 재무 분석 비교 1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테슬라랑 글로벌 자동차 OEM 6개 회사, 좀 레거시 회사죠. 여기 뭐 폴쉐, 현대차, 뭐 포드, GM, 복스바겐 그룹 이렇게 6개를 도요타까지 이렇게 총 7개 회사를 제가 비교하는 영상을 좀 만들었었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업 비중, 사업 구조와 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전기차 비중이 높은 BYD나 아니면 뭐 중국 3대 스타트업 회사죠. 전기차 스타트업 뭐 니오, 샤오펑, 리오토. 그다음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랑 루시드.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기존 1편 대비 이렇게 6개 회사를 좀 추가해서 좀 작업을 해봤고요. 저도 사실 이제 실제로 연간 이 회사들이 몇 대를 판매를 하고 이 중에 순수 전기차 비중은 몇 퍼센트가 되고 이런 걸 좀 정리해 놓으면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내용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 개인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좀 정리해 보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크게 오늘 세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세 가지, 네 가지. 실제로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정말로 안 좋았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와 경쟁사의 이익률 비교는 어떠냐? 세 번째, 테슬라와 경쟁사의 재무 상태 비교는 어떠냐?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론으로 요약하는 컨텐츠로 해가지고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언론에서 발표한 것처럼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진짜 안 좋았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숫자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제가 이제 9월 30일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원화 기준으로 좀 컨버팅을 했고 LTM last 12 months라고 해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후로 12개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치 숫자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3분기 실적을 보면 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회사 영업이익인데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17%나 찍었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올해 3분기에는 7.6%까지 떨어졌었죠. 요것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좀 난리인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냐?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매출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원가가 올랐거나 아니면 이 두 개가 모두 해당이 되거나인데요. 이제 먼저 매출 측면을 보면 또 매출은 저희가 이제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테슬라 한 대 팔아서 뭐 5천만 원짜리 차도 있고 뭐 6천만 원짜리 차도 있죠. 이게 또 뭐 50만 대가 팔리냐, 100만 대가 팔리냐, 200만 대가 팔리냐. 즉 이제 이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판매 가격 측면을 보면 판매가를 계속 테슬라에서 주요 모델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작년 연말 올해 초부터 계속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고, 또 이제 수량 측면에서 보면 매년 40%씩 성장을 하다가 올해 3분기를 보면 네,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 9% 판매량, 매출이 9%가 성장을 했군요. 뭐 여기는 가격 효과, 뭐 판매 수량 다 섞여 있을 텐데 뭐 한 40%씩 성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9%로 좀 줄긴 줄었습니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 일단 이제 가격과 판매량이 조금 판매량은 늘긴 늘었지만 이제 판매량의 성장세가 조금 줄었고 가격은 실제로 떨어졌고 요 이유에 대해서 좀 보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먼저 보면 뭐 이유가 뭐가 됐든 뭐 알겠고 재고를 떨어내야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근데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 그 최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경쟁사 차량의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냐 이러면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회사 외부 요인이 좀 컸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부터 이제 미국 페드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수차례 지속을 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5%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동차 사는 사람들의 상당 비중이 할부를 끼거나 보통 리스를 같이 껴서 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6% 후반에서 8% 이상까지 가게 됩니다. 또 미국 같은 데나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할부나 리스로 금리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를 사려고 했던 구매자 상당수가 이제 수요가 좀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론도 3분기 어닝콜에서 이 부분을 좀 크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금융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판매자들이 이제 구매자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판가 인하를 해서 좀 실제로 이제 구매자가 구매하는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도록 좀 이런 조정하는 이유가 좀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유지만 정말 테슬라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좀 외부 요인이 좀 컸다. 요거는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에도 모두 다른 이제 자동차를 파는 모든 업체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좀 긍정적 측면인데요. 가격 인하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11%가 난다고 두 자릿수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이제 회사에서 뭐 공장 돌리는데 드는 뭐 전기세, 뭐 물세, 뭐 이제 공장 본사 사람들 급여 이런 거 다 지급하고 나서도 이제 11%가 추가로 이제 현금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가 3분기 영업이익률이 지금 7.6%잖아요. 아직도 가격 인하를 7% 정도 더 할 수 있는 룸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경쟁사를 살펴보면 지금 뭐 폴쉐 빼고 대부분의 이제 현대, 포드, GM, 폭스바겐, 도요타 이제 적자 나는 회사 빼고 이게 흑자가 나는 회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이게 전기차를 팔아서 나는 이익이 아니라 이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대 중에 95대 이상은 기름차, 저희 뭐 휘발유 등 경유 넣는 차 팔아서 이제 버는 돈으로 이제 이익이 나는 건데요. 전기차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경쟁사는 지금 이제 순수 전기차를 팔면 손익분기점을 겨우 맞추거나 뭐 30-40% 이상까지도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여전히 가격을 추가 인하할 룸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테슬라 가격을 인하를 하면 경쟁사도 같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차를 만들고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가 전기차 분야에서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사 고민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 요소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딱히 지금 그렇게 테슬라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매출 쪽 이제 판매 뭐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제 이유, 그다음에 판매량이 왜 부진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원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준다는 얘기는 매출이 줄거나 이제 원가가 올라가거나 둘 다인데, 첫 번째로 이제 매출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항목에 대해서 보면, 네, 여기 지금 판가가 이게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인데요, ASP. 요거는 이제 뭐 판가 인하, 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보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사유에 대해서 이제 신차종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제 AI나 실제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비용 지출이 좀 컸던 부분, 그 다음에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실제로 이제 공장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기회비용이나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를 지어놓고 뭐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세우면 처음부터 100만 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공장을 좀 이렇게 일시 가동 중지하면서 테스트도 해야 되고, 실제로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 처음에 20만 대, 30만 대부터 생산을 하다가 이거 계속 램프업을 거치면서 이제 생산량을 늘려가거든요. 가동률도 늘려가고. 여기로 이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딱히 부정적인 이유라고 보진 않고, 다 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비용 지출이 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율 효과예요. 요거는 근데 이건 테슬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최근 이제 1년 반 동안 계속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세계 각국에 있는 그런 유동성 머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미국 국채를 특히 매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로 환전하는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자동차를 해외에다 수출할 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미국 회사들 입장에서. 이거는 뭐 테슬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미국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이제 미국 제조업 회사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에 2009년, 2010년 때를 좀 제가 리플렉션을 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 환율이 막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현대차 이익이 엄청나게 높았었어요. 그때 보면 달러당 막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하면 돈을 달러로 받잖아요, 현대차가. 네, 이제 그거를 원화로 컨버팅을 하면 이 외환 이제 환산 이익이라고 하죠. 이게 엄청 커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반대로 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부정적인 요소가 보이진 않아요. 미래 성장에 투자한 그런 비용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안 좋은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로이터 기사인데요. UAW라고 하면은 이제 유나이티드 오토워커라고 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한국 금속노조 같은 건데 미국 자동차 노조입니다. 보면 지금 아까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물론 지금 이렇게 이익이 그래도 6%, 7% 준수하게 나고 있어요. 6% 수준으로 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전기차 비중이 3%, 5%밖에 되지 않고, 포드 같은 경우는 공시를 했는데 이 순수전기차 사업부 실적만 따로 공시를 했는데, 아마 뭐 차 한 대를 뭐 1억에 판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1억짜리 차를 생산하는데 1억 3,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3, 4천만 원씩 차를 한 대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원가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원가 개선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임금을 늘려요. 제가 알기로 25%씩 이상으로 올리는 걸로 제가 봤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잠정적으로 보면 지금 토탈 페이 하이크, 코스트 리빙 인크리스, 컴파운딩, 아마 뭐 기본 급여 외에 뭐 복리후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현재보다 33%나 더 인상을 한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이런 회사는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도 많은데 자율주행에도 투자해야 되고 신공장, 신모델 이런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직원들 월급 더 주면 직원들은 좋겠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빨리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좀 되게 좋지 않은 거라 보고, 테슬라에는 지금 이런 요소가 없어요. 노조도 없고요. 뭐 노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원가 구조나 회사의 재무 구조가 경쟁사 대비 테슬라가 상당히 좀 좋다. 이런 이슈나 리스크도 없고,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와 경쟁사 이익 비교인데요. 뭐 아까도 초반에 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가격 인하나 이런 효과 등으로 인해서 지금 뭐 17%까지 가던 영업이익이 지금 11%까지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에 한 30만 대를 좀 넘게 차량 판매하지만, 그러니까 차량 대수는 많이 팔지 않지만 마진이 워낙에 좋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나기 때문에 뭐 굉장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나 포드, GM, 복스바겐 대부분 6에서 8%고 이거 뭐 상당히 좋은 숫자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구성 요소들을 잘 따져보면 앞으로 현황은 뭐 나쁘지 않지만 갈 길이 멀다. 이 전기차로의 스위칭을 2030년, 35년이 되면 주요국가에서 이제 내연차들이 아예 생산조차 안 되는데 아직 93%, 95%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과제들이 남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이제 BYD랑 니오, 엑스펑, 리오토, 리비안, 루시드를 좀 많이 했는데 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고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 이 적자 퍼센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니오가 연간 한 대략 15만 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런 판매 대수는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제가 일일이 차종 브랜드별로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좀 옆에 좀 잘리는데,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이제 판매 실적을 제가 연환산을 해가지고 지금 좀 환산을 한 거고, 대략 보면 리오토가 지금 33만 대로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4% 정도 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적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대, 20만 대 팔겠다고 했는데 올해 6천 대밖에 좀 못 파는 걸로 좀 상황이 예상되고 있고요. 뭐 리비안도 뭐 상황이 크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저도 니오 주식을 상당수 갖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앞으로, 사실 여기에 있는 6개 기업은 상폐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투자 유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와 경쟁사의 재무상태 비교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 현금하고 그냥 이 넷뎃, 현금하고 넷뎃 부분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5조 원 정도 테슬라가 현금 갖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39조 원, 뭐 현금은 대부분 좀 여유롭게 갖고 있는 거를 보유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 다만 현금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이자 발생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1조에서 이 이자 발생 부채보다 현금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럼 지금 한 24조가 넷 대비 순부채가 지금 음수로 나왔다는 거는 넷 캐시라는 부분인데요. 현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4조 원이 있으니까 당장 지어도 지금 기가팩토리를 지금 거의 한 3기 정도 지을 수 있는 분량이고, 지금 보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14조 원, 현금 대비 좀 많네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발생 부채 한 120조 원, 포드 200조 원, GM 160조 원, 복스바겐 그룹 300조 원. 상당히 부채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금융에서 이제 은행권에서 차입을 하면 이에 대한 금융 비용이 볼까 뭐 곱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한 5%, 6%씩만 해도 뭐 금융 비용만 해도 한 달에 1년에 나오는 게 뭐 거의 뭐 0.05만 곱해보겠죠. 네, 금융 비용만 뭐 4조에서 7조, 뭐 5조, 6조, 10조, 이자 비용만 한 달에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리고 지금 아까 기가팩토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24조 원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현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니오나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여기가 음수로 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음수로 돼 있는 게 좋은 건데 이 좋은 거에 대한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리오토나 지금 샤오펑, 뭐 리비안, 루시드 같은 데는
이 자동차를 팔아서 나오는 이 영업이익이 지금 여기가 양수가 떠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음수죠. 적자가 나는데 현금이 많다라는 거는 이 사업을 자동차를 잘 팔아가지고 이 현금이 잘 쌓여가지고 이 영업 현금으로 이 현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차를 팔면 적자가 나는데 이 주주들이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회사가 돈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돈을 정말 이렇게 수수를 해준 거예요. 돈을 억지로 꽂아 넣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되게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요 스타트업 회사들은 좀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 기가팩토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율주행 이런 건 좀 이제 나중 얘기라고 해도 자동차 쪽인 측면으로만 보면 지금 24조 원이 현금이 쌓여 있는데요. 현금은 35조 원인데 현금이 지금 35조 원이 쌓여 있죠. 이걸 보면 좀 웃기게 써놓긴 했는데 보통 기가팩토리를 저희가 한기 지을 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테슬라 유튜버시죠. 허니잼님은 한 5 빌리언 받고 테슬라 전설적인 투자자 론베런 펀드를 운영하고 계신 론베런 7 US 빌리언 달러를 받는데 저는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다 고려했을 때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가 한 8 빌리언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이러면 대략적으로 1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대략 10조 원인데 지금 35조 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가팩토리를 거의 당장 거의 3기는 지을 수 있는 현금이 쌓여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로직을 좀 되게 간단한 표로 만들었는데 되게 이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차 한 대에 한 4만 불에 판다고 하고 뭐 모델 3, 모델 Y 지금 이 정도 하죠. 지금 한 5,200만 원 정도 될 텐데 대략 4만 불 잡고 이 공장 하나에서 100만 대씩 보통 이제 기가팩토리를 질 때 100만 대에서 2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설계에서 공장을 짓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100만 대를 4만 불에 판다 그러면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400억 불을 벌어요. 400억 불을 벌고 여기에 영업이익률을 차 한 대 팔아서 10%만 남긴다고 했을 때 40억 불 하면 1년에 400, 4천, 4조 1년에 5조를 버는 거거든요. 이제 1년에 5조를 벌고 이렇게 되면 공장 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데 2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물론 공장 짓는데 이제 각 현지 당국에 뭐 인허가도 받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 공장 짓는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이 투자금을 공장을 짓는데 뽑는 게 2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고 이것도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이익률이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나중에 뭐 자율주행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올라갈 거고 그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판가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2년 만에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 부분하고 이 부채 부분, 이자 발생 부채가 딱히 또 적어서 금리 인상에도 디펜스가 되는 점 이런 점은 되게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IB에 근무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대기업 투자팀에서 저희가 투자 예상을 결정을 할 때 이 현금과 이자 발생 부채의 수준을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 순부채라는 거는 넷대비라는 거는 이제 현금에서 이자 발생 부채를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데 특히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 또는 이제 뭐 M&A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새로운 신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M&A를 하든지 또는 뭐 공장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도 경쟁사 대비 압도적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뭐 많이 봤는데 여기 뭐 주주 구성도 있고 다 시간 내서 좀 정리한 거긴 하지만 뭐 아무튼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뭐 결론을 내면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뭐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테슬라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안 좋은 전망이나 언론의 보도가 많지만 사실 저는 보수적으로 봐도
딱히 그렇게 실제로 나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의 이런 트렌드가 잡히지 않으면 뭐 미국 페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이제 피벗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리스크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이럴 때마다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성장주가 딱히 내년까지는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팔기보다는 뭐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좀 모아가야 될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자동차 OEM들은, 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체 판매량하고 그 다음에 이 순수전기차 비중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BYD를 빼고는 지금 딱히 테슬라의 경쟁사가 없다라고 보고 싶어요. 이제, 네, 이거는 지금 보면 판매량은 많은데 전기차 비중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전기차 비중은 높은데 판매량이 너무 적거나,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를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을 사업 스위칭을 좀 잘해야 된다. 좀 같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6개 회사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존 레거시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이 전기차 산업으로의 사업으로의 이 사업 전환, 그리고 사업 전환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양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뭐 직원들 급여도 적당히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런 쪽보다는 냉정하게는 진짜 이제 신기술, 신공장, 신모델, 자율주행 이런 기술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뭐 BYD는 뺄게요.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뭐 니오부터 루시드까지 해당되는 이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제가 2019년에 테슬라 최초 투자를 시작할 때 뭐 변동비, 고정비 제가 막 이것저것 막 계산을 모델을 돌려봤을 때 대략 30만 대에서 40만 대를 차를 팔아야 팔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손익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리오톤은 이걸 넘겼어요. 33만 대에서 지금 영업이익 4%가 나는 건 좀 굉장히 뭔가 한 8분선을 좀 넘은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보고, 다만 니오나 샤오펑, 리비아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30만 대를 연간 판매량이 넘어가야 이제 분기별 흑자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분기별로 하면 대략 7만 대에서 8만 대 되겠죠. 요 수준이 되면 주가가 막 좀 펌핑 막 엄청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테슬라를 그때부터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시기들을 잘 봐라. 다만 사업이 망하면, 사업이 잘 안 되면 뭐 어떤 기업의 인수가 되거나, 뭐 애플 같은 데에서 지금 니오 인수한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금 분석은 제가 자동차 판매량이랑 실제로 이 자동차 제조업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테슬라 투자로 큰 수익을 벌려면, 돈을 벌려면 결국 지금 이제 이 도조라고 하는 이 테슬라의 중앙 슈퍼컴퓨터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계속 집계를 할 텐데, 이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상당수 축적이 되고, 이게 지금 이게 좀 보면, 잠시만요. 재무상태표가 어디 갔냐? 잠시만요. 이 재무상태표 보면 여기 지금 디퍼드 레본이라고 지금 부채 항목에 잡힌 항목들이 있는데, 부채로 잡혀 있어요. 이게 회사가 돈을 좀 미리 받았는데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향후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회계상으로 부채 처리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100만, 1000만, 3 빌리언에 30억 불이니까 300, 3천, 3조 한 4조 원 정도가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게 다 매출로 전환이 될 비용들입니다. 네.
매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잠재 매출 요소입니다.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저는 이것들을 뭐 물론 현지 교통 당국의 이런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제일 어렵겠지만 기술 자체는 25년 말에서 26년 정도면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지금도 상당 수준에 와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이연 매출의 양도 계속 늘어날 거고 요게 이제 매출로 풀리면서 요런 거는 이제 자동차를 제조할 때 원재료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낸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굴리면 그게 매출이 거의 다 뭐 100 중에 8, 90은 이익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매출들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 제가 아까 10%, 뭐 7.6%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뭐 엄청나게 부스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적어도 2, 3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이연 매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세션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좀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었는데 네,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